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경기미래체험 강사 양성과정의 3D 모델링 팅커캐드 강의를 맡은 강사 김민지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총 15차시 강의에서는 3D 모델링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갈 예정인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 보면서 재미있게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3D 프린팅과 3D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3D 모델링의 기초 수업과 다양한 모델링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이 야기되면서부터는 3D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3D 프린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런 산업의 변화를 보통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차 산업혁명은 이때부터 기계가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첨단 기술은 바로 증기기관이죠. 그럼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시대입니다. 전기의 이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시기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해진 시기이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노트북, 태블릿 등등의 정보기기가 세상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의 생활은 더욱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SNS를 하면서 쇼핑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갈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에는 IoT,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각종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편리해질 거고 그리고 곧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언급되었던 3D 프린팅. 그럼 3D 프린팅 기술은 누가 발명했을까요? 3D 프린팅 기술을 시도한 학자들은 많았지만 특허나 상용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 드디어 1984년 왼쪽 화면에 보이는 미국의 척 컬이라는 분이 3D 프린팅 기술을 특허를 내면서 현재도 쓰이는 STL이라는 표준 파일을 규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3D 프린터 전 세계 업계 1위인 스트라타시스를 스카크럼프라는 사람은 딸의 장난감을 만들어주다가 시작하게 된 번뜩이는 생각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기술 개발과 제품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미래 10대 기술에서 3D 프린터가 두 번째로 꼽히고 이미 2020년 전 세계 3D 프린터 시장 규모는 약 14조 원 가량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현재는 이런 특허나 다양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는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고 이 3D 프린팅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들이 융합돼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이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입체 모형을 출력하는 과정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 평면으로 된 문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것이 아닌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입체 조형물을 찍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종이를 인쇄하듯이 3차원 공간 안에 실제 사물을 인쇄하는 3D 기술은 의료,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3D 프린팅의 예시를 들 수 있을 만큼 그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은요, 모델링, 프린팅, 피니싱 단계를 거쳐서 작품이 제작이 되고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3D 도면을 제작하는 단계를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피니싱은 산출된 제작물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하는 단계인데 3D 프린팅이 되면 겉표면이 거칠거칠할 때는 사포질을 해서 표면을 연마하거나 색을 칠한다거나 부분 제작물을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피니싱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은 3D 프린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방식은 소재 압출 방식이라고 하는 FDM 방식을 쓰고 있어요. 가는 실 같은 필라멘트 형태의 열 가소성 물질을 노즐 안에서 녹여서 얇은 필름 형태로 출력하는 한 층 한 층 적층해 나가면서 쌓아가는 것이 3D 프린팅의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3D 프린터의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서포터라는 것이 그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 그 조형물이 공중에 떠 있을 때 그 부분을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서포터가 필요하고요. 표면을 처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포질을 한다거나 연마하는 작업 등의 후가공 절차가 필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요, 나중에 3D 펜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원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3D 프린터의 방식으로는 SLA라고 하는 소재 경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레진 같은 것들을 굳혀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도 나타나듯이 SLA 레진이라고 하는 것은 액상 레진을 레이저로 쏜 다음 그것을 어떤 조형물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SLA 방식이라고 하고 SLS 파우더 방식은 분말을 겹겹이 쌓아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분말의 소재는 금속 소재 등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FDM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3D 프린터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3D 프린터가 어떻게 FDM 방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저런 식으로 노즐에서 나온 필라멘트가 녹아서 한 층 한 층 적층되는 과정이 바로 FDM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팅의 진행 과정을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3D 모델링은 도면을 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종류는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팅커캐드, 퓨전 360 등이 있습니다. 이 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이 끝난 그런 프로그램의 모델링이 끝난 파일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3D 프린터에 프린팅을 합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3D 도면을 이용해서 물체를 만든 단계를 프린팅 단계라고 할 수 있고 프린팅의 방식에는 적층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적층형과 절삭형이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제작물의 크기나 복잡도에 따라서 다르고 3D 프린터의 성능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피니싱 단계는 산출된 제작물을 보완 작업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색을 칠하거나 표면을 연마하거나 부분 제작물을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피니싱이라고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3D 프린팅에 모두 해당됩니다.
자, 3D 프린팅을 하면서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파일의 확장자가 STL이라는 파일 확장자를 쓰고요. 그 다음 STL로 변환된 이 파일을 가지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코드로 파일을 변환을 합니다. 이것은 3D 모델링에서 만들어진 모델링 프로그램을 슬라이서라고 해서 우리가 한 층 한 층 쌓을 수 있도록 3D 프린터가 한 층 한 층 적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슬라이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왼쪽의 모델링 프로그램의 표면은 매끈하고 그 다음 슬라이서는 한 층 한 층 한 층 자른다고 얇게 자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3D 프린터 단계에 있는데 3D 프린터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코드로 파일을 변환한 파일을 가지고 제품을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후가공 단계가 있습니다. 자, 후가공의 단계를 좀 더 상세하게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포터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이 서포터, 지지대를 불필요한 부분을 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칠한 부분을 사포로 연마를 한 다음 도색을 하거나 마감재를 칠하는 방식이 후가공의 상세한 절차입니다. 자, 소재 압출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이 적층 가공 형식으로 제작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재 압출 방식에 쓰이는 재료는 주로 필라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수지를 롤에 감아서 놓은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주 재료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PLA, 그 다음 ABS, 우드 등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주 재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A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재료이고요. 그 다음 옥수수 녹말이 주 원료로 친환경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교육용에 많이 쓰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ABS는요. PLA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수축 형상이 비교적 적어서 이거는 산업용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드는 출력 속도에 따라서 색상이 진해지거나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할 때는 그 예술작품이나 목공의 제품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D 프린팅은 기술뿐만 아니라 재료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한 이런 재료 말고도 더 높은 퀄리티의 재료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팅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NBA 슬램덩크 콘테스트에서 기존 농구공의 개념을 깨트린 혁신적인 농구공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윌슨의 에어리스 농구공입니다. 윌슨은 에어리스 농구공을 기존 농구공과 무게, 사이즈, 그리고 바운드가 거의 일치하며 공기 주입이 필요 없는 획기적인 농구공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에어리스 농구공의 표면은 공기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 뚫린 육각형 형태로 기존 농구공의 심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8개의 패널로 디자인되었고, 레이저에 노출된 부분만 굳어 형태가 만들어지는 레이저 소개 방식으로 제작된 뒤 표면 처리 및 착색 처리를 거쳐 완성되었는데요. 에어리스 농구공을 사용해본 캐년 마틴 주니어는 실제로 공을 보고 정말 놀랐다. 구멍 뚫린 공이 잘 튀고 일반 가죽 농구공처럼 느껴질 줄 몰랐다 라고 얘기했죠. 윌슨은 에어리스 농구공 프로토타입을 보완해서 1년 안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에어리스 농구공은 기존 농구공과 얼마나 유사할지, 그리고 스포츠 용품 산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네요. 이 회사는 달에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건설 스타트업 아이콘, 엄청나게 큰 3D 프린터를 이용해 마치 치약자듯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요. 기존의 방법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실제로 멕시코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14평 넓이의 주택을 프린트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 비용은 고작 1,000만 원. 기존 콘크리트보다 저렴하면서도 견고한 라바크리트라는 소재를 사용해 내구력, 내진력도 훌륭하다고. 그리고 결국 나사의 눈에 띈 아이콘, 화성 거주 환경을 모방한 마스듀 알파라는 시설을 뚝딱 프린팅해내더니 최근에는 무려 5,72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달기지 건설을 위해 지구에서 무거운 원자재를 가져가는 대신 달 현지에서 공수한 흙을 3D 프린터 재료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영상에서 보시듯이 아까 제가 이 농구공을 생산하는 과정이 SLS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진짜 실제 농구공처럼 하지만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농구공을 생산하기도 하고 FDM 방식으로 아까 노즐에서 하나하나 적층되는 과정을 엄청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달에서까지 건축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활용이 무궁무진한 이 3D 프린터는 요 사진을 보시면 2020년 10월에 두바이에 2층짜리 정부 청사가 개소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두 번째 영상에서처럼 3D 엄청 거대한 건축용 3D 프린터로 인쇄한 세계 최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 자재, 시멘트, 석고 등을 노즐에 층층이 뿌리고 굳히면서 벽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벽 표면을 보면 한 층 한 층 쌓아진 적층의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건축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건축뿐만 아니라 선박과 교량에서도 3D 프린터의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 사진은 미국의 메인 대학교가 단 3일 만에 3D 프린터로 만든 경비정이고요. 아래쪽 사진은 중국 상하이의 3D 프린터로 만든 26m짜리 콘크리트 인도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축과 그다음 선박을 만드는 곳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션과 미용 분야인데요. 2016년 4월에 이 아디다스에서는 한 트레이너 신발을 출시를 했습니다. 신발의 밑창을 3D 프린터로 인쇄한 신발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요. 미국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 퍼시픽에서 사람들의 얼굴에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3D 프린터를 활용한 마스크팩과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분야가 무궁무진한데요. 이제는 잠수함까지 만듭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이 잠수함은요. 2018년 스위스와 미국의 합작으로 소형 잠수함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별도의 전력이나 에너지 없이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노가 온도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4D 기술을 적용해서 이 노는 온도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면서 스스로 노를 저을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제는 3D 프린터가 의료 분야에도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장 놀라운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미니 사이즈의 심장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테크 기업이 2019년 9월에 환자의 심장 세포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작은 인공 심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고, 미니 심장 외에도 판막, 심실, 혈관 등 개별 조직들까지 바이오 프린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3D 프린팅이 출력한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오른쪽 상단의 손은 6억짜리 3D 프린팅으로 뽑아낸 진짜 같은 손이라고 합니다. 피부의 질감, 혈관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의 활용 분야는 우주 항공 분야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체 전체를 3D 프린터로 이용해 만든 재사용 우주 로켓을 공개했습니다. 엔진부터 각종 부품까지 3D 프린터로 찍어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3D 프린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3D 프린터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팅에 과연 한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투자와 R&D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